안녕하세요. 빔3 제9강 LCD 제어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C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 비트바이트 SSH로 작업을 하고요. 준비물은 빔3 전원 어댑터 그리고 I2C가 부착된 LCD 형태가 있습니다. I2C 칩은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PCF8574가 부착된 모듈을 사용하였고요. LCD를 연결해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GPI에 보면은 I2C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A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4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5번, 26번에 이쪽은 이쪽 오타인데 SCK가 아니라 SCL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은 이렇게 SCL과 SD 그리고 3.3V 전원 앞뒤로 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일단 PCF8574 같은 경우는 8비트 IO 익스펜더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전용으로 IO 8비트 IO 익스펜더 I2C 버스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에서 6V 사이 동작을 할 수 있고요. 이 LCD 쪽에 많이 쓰는 이유가 LCD는 제어할 때 8개 정도의 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8개가 나와 있는데 이 8개를 I2C만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CD 같은 걸 제어할 때 이제 I2C로 하면은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지만은 한 번에 여러 개, 8개보다는 핀 2개만 쓰면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GPIO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IO 익스펜더 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장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I2C 통신에는 각각 주소, 레지스터 맵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면은 처음 슬레이브 어드레스만 보내고 그 다음은 그냥 데이터만 바로 보냅니다. 특정 주소에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처음 슬레이브 후에 RW 이제 리드 라이트를 나타내는 값 그리고 그러면 ACK 즉 이제 수신이 되었다 라는 신호 오면은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장비의 출력이 변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웃풋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디바이스 펑션 모드가 되고 이쪽 이제 라이트 모드를 보면은 처음 슬레이브를 보내고 이제 P5번을 한번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P5 아웃풋 볼티지 P5번에 1번을 해서 보낸 다음 이제 이 데이터는 0번을 의미하는데요. 0을 보내면은 이 신호가 끝나고 이렇게 하이시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웃풋 볼티지도 같이 이렇게 바뀌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주소 없이 데이터만 연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를 보면은 LCD는 사실 특별할 건 없고요. 1602 LCD를 사용합니다. 1602는 16개 캐릭터를 2개의 라인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디스플레이 폰트는 5곱하기8 도트로 주로 되어 있고 전원은 싱글파원 5V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3V에도 일단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핀에 대한 부분 DB0에서 7번까지 하이로우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는 크게 8비트일 때 이것까지 사용하고 4비트일 때는 이 밑에 4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원이나 백라이트 등등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정 동작을 했을 때 필요한 지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셋업, RS, RWE 같은 거를 보냈을 땐 0 그리고 10나노세크 같은 게 필요하고 데이터 셋업 같은 걸 했을 때는 40나노세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최소한 데이터가 이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RS일 때 동작 흐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enable 상태일 때 그리고 RW가 내려가 있는 상태, RS 이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valid 데이터 이 부분에만 데이터 효과가 있다. 즉 E가 이제 켜져 있고 RW가 언더 로우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코드별로 동작하는 이제 뭐 클리어 디스플레이를 하려면은 나머지 다 0에 db0만 1로 돼 있다. 그렇게 보내고 이걸 실행하는 데는 1.52ms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처음 홈으로 들어올 때는 dbx 상관 안 하고 그냥 db1만 1이 되어 있을 때 동작을 하고 1.52ms 똑같이 동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간단한 동작들을 할 수 있고요, 볼 수가 있고 연결 자체는 사실 이게 내부 뒤에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뺐다 꽂았다면은 백라이트 전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가변장을 돌려서 글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재 연결이 되어 있고요. I2C 주소를 한번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2C detect-R4를 보면은 제가 오타가 있었었는데 I2C detect-R4를 보면은 이쪽에 27번이 나와 있습니다. 주소는 27번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뭐 읽고 쓰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FMI 핀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덤프 명령어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I2C 라이브러리를 수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빈 명령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썼던 I2C.H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수정해 줘야 될 건 이제 퍼블릭 함수를 하나 새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uint8 방식으로 하고 write 싱글 바이트란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다른 cpp 파일 i2c.cpp에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rite 바이트 조금 밑에 내려서 코드를 보면은 그게 이제 fd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버퍼를 받아서 어드레스와 데이터 두 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받아서 write라는 함수로 값을 써주고 받은 값을 이제 비교해서 시스템 로그와 리턴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비슷한데 조금 간략화된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uint8 언더바 d i2c 클래스니까 추가해주고 write 싱글 바이트란 이름으로 적어줍니다. uint8 언더바 d 데이터 그리고 fd 즉 이제 파일이 열려 있는지 파일 디스크립터를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밑에다가 이제 write를 해줄 텐데요. if write fd 그리고 데이터 하나만 받아서 바로 쓸 거기 때문에 end 표시 데이터 1이라고 적어줍니다. 이유는 이제 데이터에 주소값을 보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 버퍼를 보내면은 어레이의 버퍼만 쓰면은 이제 첫 주소값이 전송이 돼서 주소값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이 uint 파일 같은 경우는 어레이가 아니라 단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값이라는 의미를 따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1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하나를 보냈는데 잘 보내면은 그 보낸 값만큼 옵니다. 만약에 1을 보냈는데 1이 아닌 다른 값이 한다면 전혀 다른 값이 전송이 되거나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 되고요. sys로그 로그 err 그리고 write fail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겠습니다. return -1 에러니까 -1을 해주고 else에는 sys로그 로그 언더바 info success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uslib
1000이라는 걸 하나 추가해 줄 텐데요. 일단 리턴 1까지 해주고,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한 뒤에 이 I2C 장비가, 그러니까 PCF8574가 실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0이라는 딜레이를 1000 마이크로세크를 1000 나노세크를 1000 마이크로세크를 넣어 주었습니다. else 여기는 이제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니까 info 그리고 device fail 이라고 적어주어 있습니다. return -1 에러로 해주고, 이쪽은 return 0으로 변환을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요. copy 명령으로 i2c.cpp를 lcd.cpp로 만들어 줍니다. lcd를 열어서 여기에서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적혀 있던 거를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2c는 lcd가 되고 4번에다가 27번이 주소가 됩니다. 조금 다 지운 채로 다 지워 주었고요. 일단 하나씩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유슬립으로 전원 공급을 조금 기다려주고 LCD로 하나씩 바이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x34, x30 이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 코드를 전원을 켜고 리셋 LCD 보드에 값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일정 딜레이를 두고 총 3번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비주얼 모드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요. 처음엔 딜레이 4100, 그 다음 그냥 100, 다음 4100을 주면 완료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LCD 라이트 싱글 바이트로 0x24, 이건 이제 4비트 모드로 데이터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20을 해주면 이제 4비트 모드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유슬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낸 다음 그런 약간의 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엔 이제 4비트 모드 이닛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싱글 바이트를 0x24를 한 번 더 써주고, 총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4, 20, 84, 80 이라고 해주고 유슬립 40 이렇게 해주면 제일 처음 초기 설정 4비트 모드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정을 보통 여러가지 해주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으니까 이 부분에는 디스플레이를 일단 꺼준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04, 00, 84, 80을 해주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후에 이제 커서를 제일 홈까지 보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까지 완료되었고 디스플레이 클리어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줄 건 커서 방향을 넣어주겠습니다. 커서 방향은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0400 64 60 이라고 해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04 00 24에 20가 됩니다. 보통 0400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D7에서 D4까지 이제 LCD 제어하는 핀 이 4개를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쪽에 4비트 모드일 때 7에서 4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슬립을 1초, 유슬립 40 대신에 1초를 주고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쪽 전체 복사를 해주고 헬로월드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 텐데요. 그 헬로월드 코드는 이 문서에서 하단에 보면은 이쪽에 코드표가 나와 있습니다. H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보면은 0100, 그 다음 1000 이라 나와 있는데요. 4랑 8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 값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4를 써줘야 되는데 4D 49라고 써주면은 제일 처음 4라는 값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8D 89라고 써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4에 제일 처음 업비트 4, 그 다음 다운비트 8로 해서 4랑 8에 해당하는 이제 쪽 4, 그리고 8에 해당하는 H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써줄 수가 있고요. 딜레이는 어차피 아까 바이트 싱글 바이트 만들 때 내장했으니까 그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헬로 월드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로만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H였으니까 E 같은 경우는 위에 4랑 1, 4에서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는 그대로 두고 여기 밑에 8 대신 5를 넣어주면 되고, L 같은 경우에는 이 줄에 밑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8이랑 4니까 12, 즉 이제 C가 되겠네요. 그래서 4D 49를 그대로 두고 이 밑에 CD C9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L은 어차피 두 번 반복이니까 똑같이 두 번 적어주고 맨 마지막에 O가 들어오게 됩니다. O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밑에 F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F를 넣어주면 헬로가 나올 것이고, 그 밑에다가 X라는 값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은 여기 다운비트는 8이고 위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5D 5으로 넣어주고 이 밑에는 8D 89, X가 여기 8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맨 밑에 슬립으로 한 1초 정도 코드가 보여질 시간을 두고 리턴 0으로 함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0이 이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컴파일은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pp i2c.cpp 오브젝트로 lcd로 만들어줍니다. 라이트 싱글 바이트, 이건 아마 오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싱글 바이트를 만들어 주었고, 코드를 여기 오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었네요. i2c.h 파일에 int8로 이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면은 이 헤더 쪽에다가도 헤더랑 cpp 다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이런 오타는 놓치기 쉬우니까 반드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int 되었고, cpp 파일도 파일 선언이 유닛이 아니라 int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글자 또한 이렇게 lcd hellox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로 제어를 해보았고요. 와이어링 파이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i2c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카피로 해서 i2c_wiring.cppc를
lcd 언더바 와이어링.c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추가를 하면서 해줄 텐데요. include 스트링을 쓰기 위해서 스트링 헤더를 가져오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선언해 줍니다. 함수를 몇 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워드를 쓰기 위한 write word로 데이터를 받아서 값을 써줍니다. 템프는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임시로 가져와서 x 08을 써줍니다. 이제 값을 쓰기 위해서 값 앞에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되고요. 파이 i2c write fd temp라고 써주면 값을 쓰는 게 됩니다. 이제 커맨드를 보내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send command라고 할 거고요. 커맨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쪽에다간 버퍼를 하나 선언해주고 버퍼는 커맨드와 UX F0를 AND 연산해서 넣어주고 한 연산에다가 UX 영사를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enable을 하게 되고 world 명령으로 버퍼를 하나 써줍니다. 약 2초 동안의 딜레이를 준 뒤에 UX FB 그래서 이제 enable을 다시 0으로 돌려주고 write world로 값을 써줍니다. 버퍼가 아니라 버퍼 이런 오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7에서 4번까지의 비트를 써주고 다음 3번에서 0번 비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는 커맨드랑 x0 f 시프트로 이제 약간 값을 밀어준 뒤에 4를 한 다음 한번 값을 써주고 다음으로 이제 딜레이 2초를 준 뒤에 는으로 해서 enable을 이제 0으로 만든 다음 world로 해서 버퍼를 다시 값을 써줍니다. 이렇게 이제 커맨드를 작성을 할 수 있고요. send 데이터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을 받아서 값을 써줄 건데요. 똑같이 int 버퍼를 해줍니다. 이 위에랑 비슷하게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 뒤에 일단 붙여 넣어줍니다. 이쪽은 이제 커맨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F0 같은데 F4가 아니라 F5 그러니까 UX05를 넣어줘야 합니다. 또 FB는 동일하게 값을 써주면 되고 기본 이제 RS 쪽 데이터가 조금 많은데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RS 핀을 데이터 핀 인풋으로 바꾸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핀을 하이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 위에 커맨드 모드랑 다르게 5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쪽도 똑같이 5로 해주고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초기 설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초기 설정이 이제 몇 개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처음 이닛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0x33을 해주고 약 5초의 딜레이를 준 다음 32로 제 4비트 모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딜레이는 그냥 똑같이 5초로 주었고요. 커맨드 0x28 그래서 투라인에 5 곱하기 7 도트로 출력한다고 설정을 해주고 커맨드 0x0c 디스플레이를 이제 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주고 send 커맨드 0x02 이러면은 이제 스크린을 클리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이어링 by i2c write 이제 파일 뒤에다가 x08을 써주는 것으로 이닛을 마무리 해줍니다. 그 외에는 이제
right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right는 이제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데이터 어레이를 받겠습니다. 데이터 어레이를 받아서 일단 어드레스랑 이제 값 표시를 위한 i 값, 이제 반복 글자 여러 개라서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임시 변수도 템플을 같이 만들어 줍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xy 가지고 주소 연산을 할 텐데 x40에 y를 곱한 뒤 x를 더해주면은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커맨드 어드레스, 이제 위에서 만든 어드레스를 값을 써주고요. 템프 값은 일단 입력받은 데이터의 길이를 받고 i 함수로 0 템프 길이만큼 글자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send 데이터 i번째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포문을 이용해서 전송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완성이 다 되었다 보니까 밑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fd는 이미 위에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지우고 7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함수화를 해뒀기 때문에 init이란 함수 호출하고 write 0,0에다가 hi 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은 0,1에다가 콤마가 없네요. 빔3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엔 hi, 두 번째 줄엔 빔3 라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리턴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준 뒤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은 이제 뭐 지난 시간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뒤에 와이어링 파이나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아마 다시 한번 에러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오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쪽엔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커맨드라고 적어 주었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라고 이제 바꿔주고, 이 밑에도 커맨드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파일러 없이 잘 진행되었고, LCD 와이어링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hi 빔3라고 이렇게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함수화까지 해서 LCD를 제어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빔3 제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